자, 이번엔 빵준서 나가사키 카스테라입니다. 네, 이거 보이시죠? 네. 그러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먹으면 이제 구로 예, 먹지 마십시오. 보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네, 이거 진짜예요. 예. 네. 자, 기가 막힙니다. 이 카스테라를 모양만 비슷하다고 다 같은 카스테라로 보면은 이 나가사키 카스텔라에 대한 음해 맡아도 옵니다. 자, 빵준서의 나가사키 카스텔라. 빵준서가 만들면 다릅니다. 예. 대한민국 제11대 제과명장 빵준서의 나가사키 카스텔라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카스텔라가 다 거기다 그렇지 않습니다. 빵준서 나가사키 카스텔라를 맛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빵준서 카스텔라 쫀득합니다. 쫀쫀합니다. 그냥 부드럽기만 한 카스텔라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촉촉하면서도 쫀쫀한 식감의 빵준서 카스텔라를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쫀쫀한 식감. 쫀쫀한 정치인 누가 있죠? 쫀쫀한 정치인. 안철수? 안철수 카스텔라. 쫀쫀하죠. 네, 그래. 자, 받자마자 먹어도 쫀쫀. 하지만 이틀 숙성이 되면 더욱 쫀쫀해집니다. 자, 둘째, 빵준서 카스텔라는 전통 방식 그대로 단풍나무 틀에 넣어서 굽습니다. 그래서 특유의 그윽한 풍미가 다른 카스텔라를 하겠습니다. 자, 다른 카스텔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윽한 풍미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특수한 화로 구조와 완전 밀폐 구조의 나가사키 전용 오븐에서 굽습니다. 그래서 마치 푸딩과 같은 탄성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탄성과 부드러움이 있어서 이걸로 그냥 매트리스를 만들어주면 안 되냐 이런 주문도 올 지경이 있습니다. 뻥이죠. 네, 그래요. 정말 탄성이 기가 막힙니다. 셋째, 빵준서 카스텔라는 설탕 알갱이가 없는 부드럽고 포근한 단맛입니다. 거기에 식용유, 방부제, 버터, 우유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죠.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안 안 들어가 들어갔어요.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더욱 촉촉하고 깔끔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맛보시라고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빵준서 카스텔라, 잘려있지 않은 통 카스텔라입니다. 구운 후에 하루 동안 숙성시킨 카스텔라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배송받아서 바로 드셔도 좋습니다. 이후에 실온에서 하루 이틀 숙성시켜서 드시면 더욱 깊은 맛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빵준서 나가사키 카스텔라 370g 18,900원.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김용민닷컴 배송비 무료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빵준서 나가사키 카스텔라 여러분 많은 사랑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아까 매트리스 이야기하기에 네. 저 카스텔라 매트리스면은 자다가 눈 뜨자마자 매트리스를 뜯어 먹어도 그렇지. 되잖아요. 배고프면 이제 뜯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성렬이 형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혼 전 부인의 문제는 뭐 이게 좀 시비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지사가 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공격 포인트가 되고 말았는데 뭐 정확한 의도는 불법이 아니라면은 네. 이란 전제가 달렸어요. 뭐 합리적인 그러니까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사생활에 대한 의혹과 개인의 이익이 생기는 비리 의혹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근데 이런 멘트는 사실 본선 때 나가야 될 멘트인데 네. 본선 때 나가야 지금 되는데 경선 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이 한 말 맞아지는 좀 약간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봤거든요. 이제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특히 그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뭐 윤석열이니 최재형이니 이런 인간들한테. 아니 그 사람들 비난했다고 뭐 우리 당 지지자들이 왜 저래 이재명 이럴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좀 강력하게 좀 선명한 그런 입장을 표해야 되는데 뭐 저들에게도 예의를 표해야 중도층의 마음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마땅히 열렬히 지지해야 될 그런 당원들 또 지지자들이 의문을 표하는 상황까지 왔다면 뭔가 진짜 의문이 드는 거죠. 네, 이게. 전략을 좀 네. 잘못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TV조선도 한 번씩 나가거든요. 예. 나가서 배은망덕 윤석열, 아나무인 윤석열 이게 제가 예. 아주 이제 운율을 타서 예. 음을 타서 했어요. 아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이제 예. 시골의 어르신들도 입에 착착 붙는다. 예.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으니까 추미애 장관이 또 배은망덕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럼. 근데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윤 캠프에서 배은망덕 엄청 싫어한대요 그 단어. 아, 배은망덕이 치명적이거든. 사실 그게 보수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배은망덕. 배은망덕은 의리 보수가 없는 제일 놈. 싫어해. 배은망덕. 의리 없는 놈들. 그 사실은 저는 조선중앙 이 오나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흔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관의 제왕이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밤의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낮의 대통령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게 마음인데 아니 역대 대통령 2명한테 저렇게 들이받았던 윤석열에 대해서 무슨 애정이 있겠어요. 그냥 이 친구는 배은망덕하네. 그렇지. 이 친구는 그냥 저기 경선판에서 불쏘시개 정도로
쓰다 말아야겠다 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윤석열이 절대 이 보수 야권의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성렬이 형은 대은망덕. 이 프레임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믿고 자리를 앉혀줬는데 거기 가서 나쁜 짓을 했다라면서 당신 이게 할 짓이냐? 당신 그 상관인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느냐? 역모를 꾀할 수 있느냐? 하극상을 할 수 있느냐라고 몰아붙이면 이게 문 대통령 지지자들도 호응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또 그렇죠. 윤석열 곧 만날지 모를 그런 경쟁자에 대한 한방도 될 수 있고 근데 왜 여기서 폼을 잡고 이렇게 예의를 차렸는지 난 지금도 이게 아니 이해가 안 원래 돼요. 이 이재명 지사님 스스로의 말의 틀은 본인이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말투를 잘 안 하시지 않나요? 이런 정체성 불분명, 국적 불명예. 1등 주자가 온화하고 통합적인 느낌을 보여줘야 된다. 뭐 좋아요. 그 하다못해 당내 후보들한테는 그래도 된다고 보는데 당내 후보는 그럴 수 있지. 이제 당내 후보들과 그러기 때문에 또는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윤석열하고는 세게 싸워줘야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왜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내 평화를 위해서 성밖에 주자와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등을 보였어 등을 보였기 때문에 저쪽에서 달려 들어와서 찔렀지. 그렇죠. 그러니까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싸움판에서는. 아니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이재명 지사인데 왜 그러니까 이낙연 쪽에서 왜 윤석열한테 네, 맞아요. 한마디도 못하느냐 이런 소리나 듣고 아니 그 얘기는 사실 이낙연 후보가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니 우리 낙연이 형이 그 얘기 하시면 아니 좀 많이 웃길 것 같은데 뭐 그러더니 검수완박 왜 외치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나 것도 좀 웃음만 나더라고 진짜. 지금 후보들 중에 검수완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추미애 후보밖에 없죠. 그쵸? 그럼요. 네, 그렇죠. 자격도 없는 양반이 그런 얘기하니까 웃긴데. 이 메시지 팀이 조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가 좀 잘못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결국 나가서 발언하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지만은 네. 지금 이 메시지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 네, 네. 그 추미애 후보가 유튜브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마 네. 우리 방송 맞아요.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우리 성렬이 형 얘기를 좀 계속 해 보면은 성렬이 형 지금 그 부인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그렇죠. 열린공감 TV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뭐 결혼 전에 직업이 뭐였는지 이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건 더 문제라고 봅니다. 네네. 다만 직업이라는 것이 어떤 비리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되었던가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역에 있었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흔히 하는 우리 용부인이라는 자리가 국가의 예산을 쓰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검증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말하자면은 이 검사 두 사람하고의 연애 네.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있는 거 이야기는 아닙니까? 할 필요 없죠. 그건 사적인 문제인데 그건. 아니 저는 그렇게 근데 예를 생각해요. 들어서 음. 그게 예컨대 자신의 어떤 비리나 혹은 아, 뭐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감추기 이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병풍으로 검사 두 명을 뒀다면은 그럼 또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문제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분별을 해내는 선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아니 사생활을 왜 건드려요? 그렇죠. 과거의 직업이 뭔 상관이야? 그렇지. 네. 그런 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 다만 이게 왜 하필이면은 검사냐? 검사냐 네.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실제로 검사를 남편으로 애인으로 뒀을 때 비호받았었던 흔적들이 또 곳곳에서 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난 이렇게 광범위하게 비호할 수 있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이 와이프를 보면서 아유 야 검사가 이 정도 이렇게 폭넓게 비호할 수 있구나. 아니 그러니까 나는 참 이게 판사나 검사나 네. 언론인들이나 또 뭐 재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신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진실은 가공할 수 있다. 이 사고에 젖어든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뭐 평범한 사람들, 범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짓더라도 그냥 죽을 때까지 별별별 떨어요. 그쵸. 언젠가 이게 드러날 죄가 드러나서 내가 아주 배망신당하고 법적 책임지고 그럴까봐. 네. 그러나 이들은 왜 그런 걱정을 해? 내가 검사면은 내가 판사면 있는 죄도 없는 죄로 만들 수 있는데 왜 또 언론인이라면 뭐 그거 농치면 될 거 아니야? 불리한 것들은 네. 이 사고를 하니까 이 자들은 진실에 대한 관념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인 거죠. 한국의 이 흔히 하는 상류층을 했다라는 사람들이 예.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한두 번 뭐 감옥 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 같고 예. 어차피 내가 세상을 뒤집으면 되지 예. 이런 쿠데타도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검증 무대에 드디어 이제 올라섰는데 우리 성렬이 형이 좀 대응하는 태세를 보니까 정말 무성의하다 못해. 이건 뭐 그냥
우호적인 언론들이 알아서 안 써주겠지를 기대하면서 뭉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이게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결국에는 낙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 급격한 하락세를 긋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음 주쯤 가면은 이제 아마 1, 2위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확실하게 ARS 조사에서는. 폭격해야 돼. 폭격해야 돼. 이미 그 저기 뭐야 ARS가 아니라 그 100% 면접 조사, NBS 조사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죠. 오차 범위 밖으로 지금 이재명한테 밀리는 걸로 네, 나왔어요. 네, 맞아요. 전문가 계시지만은 예. 윤석열, 이재명, 이강의 일중이라고 하는 이낙연 이 구도가 100%라는 이 전체 이 한정된 포션을 가지고 뺏고 뺏기고 물리고 물리는 그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1년째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네네. 보면 이게 네. 쉽게 안 무너집니다. 네. 윤석열도 반 문재인 표가 집결해 있는 거고요. 네네. 이낙연도 우리 당내에서 반 이재명 표가 집결해 있는 거고 또 이재명은 자기대로 어떤 이 성과를 통해 가지고 축적을 한 거고 이게 쌓여온 쌓여온 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 사람 간에 갈등과 투쟁이 끊임없이 존재해야지만이 자기 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뺏어 먹는 거지. 딴 데 달나라 표를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달나라 표를 갖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 사람들 간에 뺏어 먹기가 저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의 지금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대 성향의 유권자들의 민심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라고 봐야 됩니까? 약간 어떻습니까? 상승을 했는데 이걸 예.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뭔가를 잘해서 상승한 거냐 아니면 예. 방역이 지금 불안정하니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 거냐. 작년 총선의 그 네. 표심처럼. 네. 그렇게 저는 약간 후자에 가까운 표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청와대 이철희 수석 같은 경우에 대통령 지지율 얻지 않고 후보 못 된다 이런 발언을 이용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용하는 발언을 하는 그 참모들이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 형은 늘 하는 이야기인데 비서는 입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 비서는 형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지금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일 큰 문제가 저는 청와대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청와대의 비서가 왜 집을 2채 이상 가져야 되는 말이 자기가 무슨 말을 왜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비서는 입이 없습니다. 그림자만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예. 그분은 비선이 아니라 구선인 것 같아요. 구선. 그냥 비는 코, 입이 이제 구 아닙니까? 예, 구선. 아니 구선인 그리고 것 지금 같아요. 예. 참모들이 자꾸만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 대통령 지지율을 이용해서 마치 자기가 힘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지역에 가면 이거 다 대통령의 뜻이야. 지금 대통령이 오다 내렸어. 막 이런 말이 너무 횡행해요. 이제 좀- 아마 이철이의 심리는 네. 내가 정무수석 된 다음에 대통령 지지율 올랐다. 이 그거 얘기하고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거죠. 이 이야기야, 그렇죠. 이 이야기. 나한테 잘 보여라 이거잖아요. 예. 말은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막 우리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실장 정무수석 기억납니까? 없어요. 졸았던 것밖에 기억 안 나요. 예. 유인태 의원님 졸았지 언제 이야기하셨어요? 아, 정무수석 이야기 안 하셨지 했어요. 참. 언론을 멀리하셨죠. 네, 언론을 멀리하셨죠. 네. 그 당시 저기 누구야 문희상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네. 언론에 그렇게 뭐 TV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없었어요. 네. 그리고 어디 비서실장이 국회에 뭐 저는 야당이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서실장이 자기가 뭔데 큰 소리를 쳐요 국회의원들한테. 절대 그런 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예. 참 재밌는 양반입니다. 자, 하여간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면은 윤석열의 지지율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게 서로 이제 이게 약간 다 서로 영향을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을 하면 그게 또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낙연 당대표 지지율이 같이 상승할 거다. 이게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좀 꼭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이낙연의 상승을 약간 대통령 지지율 상승과 연관시켜서 보는 또 그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번에 KSOI 조사를 네. 너무 하나만 갖고 볼 필요가 네,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양하게 봐야 오늘도 한다. 아마 지금 한 군데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내일 또 나올 겁니다. 그게 여러 이제 개 좀 놓고 봐야 돼요. 저런 부분들은 그 캠프의 선전선동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재명 캠프나 정세균 캠프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서 우리도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그 일단 단적으로 전업주부 그게 틀렸잖아요. 이낙연 후보 8.9%, 이재명 지사 28.4%.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성열이 형이 말이죠. 지금 당밖의 대권 주자인데
아직 뭐 자신의 지지율을 위협할 만한 추격 주자가 없어서인지 조금은 좀 뻗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지지도 안 떨어지면 국민의힘이 안 들어가죠 절대.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근데 그냥 언제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잡아먹으면 되는데 단일화해서. 그치. 뭐하러 아니 근데 들어가요? 그 전까지 이 캠프를 유지하려면은 뭐 지금 캠프가 유지가 할 게 없잖아요. 몸만 혼자 다니는데 뭐. 빈몸으로 다니고 비공개 일정만 아이고, 하는데. 그것도 저기 저뭐 그리고 또 저기 대변인도 세우고 그랬는데 예비 후보 등록하게 되면은 후원회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6개월 전인가요? 몇 개월 전인가 충분히 모르겠는데. 버틸 수 있죠. 아, 버틸 수 있습니까? 네. 빚 좀 지면 되지 뭐. 아내한테 그렇죠. 세력가인 아내한테. 그렇지. 예. 그리고 지금 뭐 쓰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뭐 전부 다 뭐 자원봉사자로 하면 되죠.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허드렛 일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로 할 수 있겠지만은 정무 보좌 역 같은 경우는 그건 사실은 좀 상근으로 월급 줘가면서 좀 곁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럴 필요 월급을 없어요. 줘서 운영을 하면요, 이게 도저히 관계 형성이 안 돼요. 이게 월급 주는 직원인데 관계 참모와의 관계 그래요. 형성이 안 선거 되죠. 캠프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야 내가 대통령 되면은 넌 한 자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몇 달만 좀 알바해봐. 무료로 봉사해봐. 아니 그렇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 제가 대선 주자급이 됐다. 저 우리 김 PD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저보고 돈 달라고 하겠어요? 아이 안 하시도 안 해요. 좀 줘야 되지 않나? 기름값이라도 좀. 제 생각에는 오히려 김 PD님이 자기 돈 써가면서 해주실 것 그치. 같은데.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예. 이 급여를 주는 순간 이게 쓴소리를 못 해요. 참모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수직으로 되지 수평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당 밖에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렇다 이 사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자강론을 그동안 주장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후보를 선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는지 보고 나서 움직이겠죠. 8월 29일이면 민주당 후보가 대충 윤곽에 나오니까 한 달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8월 29일이요? 네, 두 번째 발표가 8월 29일이잖아요. 호남 다 지나고 발표가 8월 2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15일에 일단 1차. 1차 윤곽이 네. 드러나고 8월 29일 날 인천 하면서 이제 2차 선거인단 오픈하거든요. 그때 되면 오픈하거든요. 끝나요 그냥. 아니 그 만약에 결선 투표는 그것도 29일쯤 되면 결선이 될지 안 될지 다 윤곽이 대충 나올 것 같아요. 그 네. 결선 투표는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 그거 지금 룰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ARS로 좀 아마 제가 선거인단하고 그냥 선거인단에 그대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아웃바운드로 쏴가지고 그냥 거기에 바로 대해서 투표로? 뭐 하라고 하는 게 그냥 뭐 가장 여론조사? 예, 여론조사? 아니요. 그 투표죠 일단 조사가 그냥 선거인단들한테 선거인단 다시 쏘는 투표가 거죠. 되는 거예요. 투표가 되는 온라인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아이고 비만이겠다 진짜. 근데 뭐 그 단계까지 갈까 싶은 생각도 그 단계까지 가면 진다니까요. 예. 그 전에 끝나야 돼 분위기가. 음. 그뭐 어떻게 다시 대세론을 좀 확실히 좀 세워서 굳히기를 해야. 사실 이재명 지사가 꼭 대세론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지지율상으로는 ARS에서는 윤석열이 계속 앞서왔었고 그렇지. 당내 지지율에서는 뭐 박스권이 있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 압도적으로 과거에 진짜 이인재가 했던 것 같은 대세론, 이해창이 했던 것 같은 대세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아직도 유동성이 좀 있는 지지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국면을 후보들이 그쵸.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네. 변수가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제 안 주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홍남기가 오늘 또 못하겠다고 했거든. 예. 이러면 이제 투쟁이 확대되기 때문에 예. 좋죠. 제대로 이슈가 뭐 네. 불붙는 거예요. 네. 이러다가 홍남기가 야당 주자가 되는 건 아닙니까? 홍남기도 아 진짜 정말 재밌을 것 홍남기도 나가가지고 이제 저기 최재형처럼 홍남기 윤석열처럼 부총리는 그런 배짱이 없어요. 제가 볼 그런 때는. 배짱 없어요? 그런 배짱은 없어요. 제가 오늘부터 저기 홍남기 사태 국민운동 본부장 본부장을 하겠습니다. 좀 댓글 홍남기 사태로 쭉 좀 달아주세요 진짜. 그래서 이제 남기영 같은 경우 지금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걸 뚫고 나가야죠. 그렇죠. 그 누가 그걸 주도하느냐도 이제 관심인데, 근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박용진, 정세균, 이낙연 이 세 분은 무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냐라면서 이제 송영길, 이준석 합의 때 좀 딴죽을 거는 듯한 태도를 취했는데 지금 저기 국민의힘이 엎어버리는 바람에 이 세 분의 그 어떤 입장이 굉장히 좀 국민의힘처럼 묘해졌어요. 돼버린 거야 예. 느낌이. 이중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어떻게 뭐 반대를 했다가는. 그러니까 막 고민할 겁니다. 예. 결국은 뭐 송영길 대표가 관철하더라도 송영길 덕이 한 90%라면 적어도 10%는 자동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라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한테 지금 하지 않겠어요? 그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거든요.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저는 그 회피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당내 정치의 영역입니다. 당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
라는 것을 강하게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의총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간적인 순간순간의 정무적 판단을 지금 이제 후보인 이재명 후보 혼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저 3명은 이중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저는 생각을 못했던 시각이거든요. 이걸 계속 주의해서 해줘야 돼요. 네. 김용민이가 또 이렇게 전략 포인트를 최고의 짚어줬네요. 전략 참모네. 짚어줬어요. 아니 여기서 더 반대를 했다가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의 의총 열어도 가자. 그렇죠. 다 주자. 그렇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지역구 의원들은 무조건 주는 게 좋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전화 한번 돌려보시라는 거예요. 예. 무조건 반대 안 할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국회가 표결로 가게 되고 그러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추경이 통과되면은 기재부가 반대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못하죠. 그냥 빨리 줘야죠. 자기들은 그냥 뭐 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쵸.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갈 흐름이다. 여기서 송영길 대표가 아이고 야당이 저 안 된다고 하니 맙시다. 이러진 않겠죠 설마. 이거 천하 등신이지 그러면 그건 뭐 말도 안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죠.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 야당이 동의를 안 하니까 우리끼리라도 통과시키자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네. 아 그렇지. 그쵸.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또 야당이 또 막 그 본회의장에서 뭐 난리를 피우고 막 필리버스터를 한다든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돈 안 주겠다고 필리버스터하면 그게 국민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민주당 내 대선 주자들끼리 대동단결 한번 하시는 것도 그렇지. 지지자 대동단결 그러니까. 한번 예. 하는 것도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이재명한테 좀 덕이 된다고 판단해서 아마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예. 흘러가는 상황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여권 지지자들을 뭉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형님이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된다. 이 어떤 상승세를 타고 본선 전망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참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에는 아직도 지역주의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안타깝습니다. 예, 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뭐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 후보는 하는 말로 저처럼 대구에서 태어났으면은 저 사람이 국민의힘 했을까 민주당 했을까 이런 오해를 받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처럼 대구에서 태어나도 민주당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 뿌리라는 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역사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뿌리와 그리고 김대중 저택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호남 기반을 했다는 것들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게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호남에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걸출한 정치 지도자가 없어요.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좀 개탄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참. 이게 이념 성향으로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지자는 좌측인데 후보는 우측에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부딪힐 거예요. 후보가 부딪힐 거예요. 일단 네, 뭐 하면은 다 들고 일어나 다는 아니어도 상당히 그 민주당 지지 성향이 이미 진보에 많이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부대낄 것 같다. 예. 이낙연 민주당 후보는 좀 위태롭다. 예, 그런 말씀인가요? 예. 아니 꼭 그렇게는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유, 지금 열애로 제가 하는 김두관 후보 좋잖아요. 아 두관이 형. 예. 일단 이제 PK 기반하고 있고 아주 개혁적이고. 근데 조금 말이죠. 더 다듬으셔야 점점 안타까운 게 그러고 뭐냐면 보니까 추미애 후보도 대구. 대구네. 네. 아, 근데 저는 말이죠.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작년에 국회의원이 된 분들 있죠. 그분들은 전 이번에 대선에서 후보가 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왜요? 그럴 것 같으면 사람이 말이야 뭐 작년에 나오지 말았어야지. 뭐 국민이 부른 것도 아니고 말이죠. 왜 나와? 만약에 후보가 되면은 그 지역구 또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뭐야, 이게? 그게 대선은 또 좀 다르지 뭐. 응? 아니 난 그건 반대예요. 진짜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투표한 사람이 뭐가 됩니까? 예, 지금 그건 좀- 김두관 지사는 이제 겨우 링계를 뺐거든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 조금 몸을 더 보양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요. 그때 그 도지사 사퇴하면서 그 여파가 그다음에 그 지역을 버리고 다시 서울로 와서 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조금 더 많이 이제 좀 더 보양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뭐 좀 아쉬운 거는 네. 좋은 의미로서의 이준석 현상에 해당될 만한 그런 좀 이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정치인이 우리 내부에 좀 있었더라면 그러게요. 뭐 그런 후보가 좀 경선에 뛰어들었더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훨씬 많습니다. 재밌었겠어요. 싸우고 얻어맞고 그러면서 또 다시 일어서는 그쵸. 이런 서사가 민주당엔 참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예. 뭐 민주당이 일부 기득권화되었다는 비판은 저는 뭐 저도 찬성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176석 초식 공룡이 176석이 의석의 60%라고 해서 지지율 60%를 보장해 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제 살을 이렇게 잘라내고 다시 용맹한 티라노사우루스로 태어나지 않으면 대선 쉽지 않을 육식 것이다. 공룡이 돼야 한다. 정치는 육식입니다. 남의 살을 뜯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아주 많은 정보와 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정치 색쇼. 정말 머리가 커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머리 큰 걸 별로 안 좋아하시겠다. 예, 뇌가 커지는 느낌, 네, 뇌가 꽉 찬 느낌을 오늘도 여러분들 받으셨을 겁니다. 자, 정치 색쇼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은영 소장님 그리고 박진영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